애지중지 키운 아들 장가 보내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지만 어쩐지 며느리가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한마디 건네면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딸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요즘 애들은 참 어렵다는 생각만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건 의외로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선물이나 힘든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시어머니 유형 딱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어머니 감사해요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지혜를 꼭 얻어가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클릭 한 번씩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어머니입니다. 얼마 전 제 50년 지기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40이 넘도록 혼자이던 아들이 드디어 작년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살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친구는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집에 갈 때마다 반찬이며 과일을 챙겨줬죠.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가 점점 연락을 피하고 집에 와도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게 더 시원해. 아이고, 이걸 이 가격에 샀어. 저쪽 시장이 더 싼데. 그분은 그저 살림에 서툰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는 자신을 불편해할까?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오해만 사고 속상했던 순간 말입니다.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운 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작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살림 노하우나 돈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가족으로서 내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며느리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을 잘했을 때 하는 보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칭찬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칭찬은 며느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는 이제 온전한 내 가족이야. 네 노력을 다 알고 고맙게 생각해 라는 뜻이니까요. 칭찬처럼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 상대는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 하고 두 분의 관계도 자연히 깊어지게 됩니다. 하버드대의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를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를 믿고 긍정적으로 기대해주면 상대방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놀라운 효과를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야무져. 와 같은 믿음의 한마디가 정말 며느리를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어떤 어머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격이 무뚝뚝해서 칭찬은 어색해 라고요. 평생 안 해보셨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칭찬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부분에 대한 인정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며느리가 차린 저녁상 앞에서 구체적인 것 하나를 짚어 칭찬하는 겁니다. 이 국은 어떻게 끓였어? 정말 시원하고 맛있다. 처럼요. 혹은 얘야, 내 덕분에 우리 아들 얼굴이 환해졌어. 늘 고맙다. 같이 카톡을 보내보세요. 과정과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며느리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말.
이것으로 작지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장 어려운 존재일 수도,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다. 오늘 며느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라며 현명하게 선을 지켜주시는 어머니입니다. 혹시 아들 내외를 위한다는 생각에 아직도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며 사사건건 조언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아들과 며느리 모두와 멀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이렇게 전화하곤 합니다. 얘야, 이번 주말에 외삼촌 환갑이라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다. 너희도 당연히 와야지. 우리는 아들 내외를 가족으로 챙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연락을 하죠.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날이 아들 내외가 손꼽아 기다리던 결혼기념일 여행 날짜는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겐 단순한 연락일지 몰라도 며느리에겐 너희는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는 통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애써 세운 부부의 계획이 존중받지 못하고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발짝 물러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알아서 살아라라는 말이 며느리에게는 무관심이 아니라 너희의 삶과 계획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다른 계획 있니? 괜찮으면 다 같이 식사할까? 물론 어떤 어머님들은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격식을 차려야 하나?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격식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깊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어릴 땐 손을 꽉 잡고 이끌어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다 자란 자녀의 가정을 향한 사랑은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그날 선약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어머 그랬구나. 알겠다. 그럼 즐겁게 보내려 하고 쿨하게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존중받았다고 느낀 며느리는 우리를 어려운 시어머니가 아닌 내 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아버님 생신이신데 저희가 식사 대접해도 될까요? 하고 말이죠. 결국 진짜 현명함은 아들 내외의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먼저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니까 라는 말로 서로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아끼고 배려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어머니의 행복한 삶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혼 5년 차 김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에게 시어머니는 지켜드려야 할 분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님이셨기에 결혼 후에는 자신이 딸이 되어 드려야겠다고 늘 다짐했죠. 그래서 한 달에 2번 주말 저녁은 꼭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어머님이 외롭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평소처럼 식사 약속을 잡기 위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맛있는 거 해 놓을게요. 당연히 승낙하실 줄 알았던 어머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 얘야. 정말 고맙다. 그런데 어쩌지? 나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네. 우리 사진 동호회 사람들하고 출사 나갔다가 저녁 먹고 들어오기로 했거든. 수진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어머님이 바쁘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에 약속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약속을 잡을 때도 어머님은 그날은 도자기 공방 가는 날이라 안 되겠네라며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수진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아들만 바라보는 외로운 분으로 단정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님은 수진 씨의 동정이나 의무감이 필요 없는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멋지게 꾸려나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의 마음속에 있던 부담감과 책임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하는 순수한 궁금증과 정말 멋지다는 존경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이제는 수진 씨가 먼저 시어머니의 스케줄을 묻고 약속을 잡습니다. 만나면 시어머니의 사진 작품을 구경하고 새로 만든 도자기 그릇을 선물 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진짜 어른을 만났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땅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외롭지는 않을까? 내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이런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건강해야 할 가족 관계가 서서히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네가 내 유일한 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며느리는 시댁에 갈 때마다 무거운 의무감을 느낍니다. 반면 우리와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기만의 취미와 친구들을 가꾸며 활기차게 사시는 어머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의 며느리는 부담감 대신 우리 어머니 정말 멋지다 는 존경심을 느끼고 만날 때마다 즐거운 에너지를 얻어간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이런 감정을 정서적 진미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자식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찾으라니 너무 막막하다라고요. 평생을 바친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라는 역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더하는 멋진 인생의 이막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내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동네를 산책해 보세요. 둘째, 동네 주민센터의 노래, 교실이나 미술 수업에 등록해 보세요. 셋째, 간단한 나의 이야기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보세요. 사연처럼 수진 어머니도 거창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 60 이후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을 뿐입니다. 코코 샤넬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50에도 60에도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이제 우리 자신의 행복에 투자해 보세요. 멋지게 빛나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며느리가 존경하고 자녀들이 안심하는 가장 큰 효도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시어머니의 3가지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째, 아낌없는 칭찬으로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둘째, 부부의 삶을 존중하며 믿음의 거리를 지켜주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가꾸어 자녀에게 안도감과 자부심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니다. 바로 며느리를 가르쳐야 할 아랫사람이 아닌 아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동등한 어른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걱정과 간섭이 아닌 믿음과 응원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될 때 가족 관계는 비로소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칭찬 한마디, 기다려주는 존중, 나를 위한 작은 도전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의 작은 변화가 분명 가족 전체에 따뜻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